다음은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관리자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유용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 365를 맨 처음 구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를 만들고 그룹을 묶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 사용자들을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그룹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어려운 설명보다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캡처 화면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관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권한이 내 계정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과 같이 관리라는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요. 이를 클릭을 하면 관리센터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에서 활성 사용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를 간단히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사용자 추가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사용자 추가라는 버튼이 있으신데 이건 한 번에 여러 명의 사용자를 추가하실 때 유용합니다. 엑셀을 열 수 있는 CSV 파일을 내려받아서 여기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하면 업로드 하셨을 때 이제 한 번에 사용자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한 명씩 추가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 사양 설정이라고 해서 값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표시 이름 부분에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고 사용자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는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디 오른쪽에 보시면 도메인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 오피스 365에서 쓰실 수 있는 도메인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네이버닷컴, 뭐 gmail.com 이런 식으로 된 도메인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그 표시 이름과 사용자 이름은 필수 항목이시고요. 사용자 생성을 완료하게 되면 메일로 이제 사용자 정보랑 암호 정보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원하실 경우에 완료 시 전자메일로 암호 보내기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신 경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이 메일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시고요.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랑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위치는 이제 데이터 센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으로 설정하신 후에 라이선스는 구입하신 라이선스 오피스 365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뭐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구입하신 라이선스가 아래에 뜨시게 되는데 그거를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뭐 관리자 역할을 추가할지 아니면 사용자로 그대로 두실지 아니면 뭐 프로필 정보에 연락처 정보, 뭐 주소 정보를 입력하실지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사용자 추가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데요. 우선은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을 하신 후에 사용자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를 삭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삭제할 때 인수인계를 위해서 뭐 이 사용자의 원드라이브에 아직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 옵션에 보시면 사용자가 삭제한 후 30일 동안 이 사용자의 원드라이브 파일에 다른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는 옵션이 있으신데요.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그 30일 동안 다른 인수인계 받을 사용자가 해당 사용자의 원드라이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가 삭제가 되고 만약에 뭐 잘못 삭제하셨거나 뭐 삭제한 후에 다시 복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삭제된 사용자를 복구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삭제된 사용자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쭉 삭제하신 사용자들이 뜨고 이 사용자를 체크하신 후에 복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데이터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30일 동안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복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데이터랑 권한 같은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고 암호는 재설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가 재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복원을 클릭하시고 뭐 암호를 전자메일로 보내고 싶으시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입력이 완료되시면 이제 보내고 닫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암호를 분실한 경우에 이제 관리자가 암호를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사용자 목록 쭉 있었던 활성 사용자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암호 초기화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하신 후에 암호 재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암호를 랜덤으로 생성하실지 아니면 직접 설정을 하실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신 후에 다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암호 초기화가 완료되면 이렇게 화면에 아이디와 암호가 표출이 되고요. 그냥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암호 정책 검토라는 다음 단계가 보이십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암호 정책이라는 부분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럼 아까 앞서 클릭하셨던 거랑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용자 암호가 대부분 90일 이후, 뭐 730일 이후 이런 식으로 만료되도록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90일로 되어 있으면 사용자들이 90일마다 새로운 암호를 계속 바꿔줘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기간을 뭐 늘리거나 또 줄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 버튼 이 옵션을 켬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패스워드가 만료되도록 하시면 사용자들이 패스워드를 잃어버릴 때마다 이제 IT 관리자나 뭐 HR 관리자한테 요청이 뭐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관리자가 새롭게 계속 뭐 다시 패스워드를 초기화해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하시는 고객사분들이 많으셔서 이 옵션을 아예 꺼두는 걸 처음에 이제 권장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안상의 이유로 암호가 꼭 만료되도록 설정해야만 하는 회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암호 분실하실 때 사용자들이 직접 암호를 재설정하실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셀프 서비스 암호 재설정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오피스 365 구독을 가지셨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평가판으로 사용하고 계시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오피스 365를 구입하신 후에 이 기능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서비스 암호 재설정을 줄여서 이제 SSPR이라고 부르는데요. 셀프 서비스 패스워드 리셋. 이 기능이 이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지원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애저 AD 관리센터로 바로 접속을 하셔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에 들어가시면 사용자가 직접 암호를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이라고 아래 부분에 옵션이 나와 있으신데 여기서 AD 관리센터를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D 관리센터를 접속을 하게 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셀프 서비스 암호 재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으신데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해두고 그 암호를 재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 IT 부서나 HR 부서에서 사용자 암호를 계속 직접 초기화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사용자가 암호 초기화되기까지 그 부서에서 초기화해 주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시간까지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래 버튼에 구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구성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SSPR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룹을 하나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 테스트를 먼저 진행할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그룹 이름은 이제 뭐 관리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저는 이제 SSPR 그룹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그룹 이름이고요. 구성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구성원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테스트 사용자가 이제 최대 5명까지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원하는 사용자를 이렇게 체크하셔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완료되신 후에 사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셀프 서비스 암호 재설정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나중에 이 그룹에다가 이제 다른 사용자를 추가를 하시면 그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활성화가 완료가 되면 이와 같이 인증 방법이라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재설정에 필요한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재설정에 필요한 방법 수가 이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고 1, 2 이렇게 그리고 모바일 앱 뭐 아니면 전자메일, 휴대폰 SMS 등의 방법으로도 이제 어떻게 하실지 체크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리자가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그 그룹 내에 포함되어 있던 그 사용자들이 이제 새로 로그인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자세한 정보 필요라는 화면이 뜨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사용자들이 전화나 뭐 메일 인증이 필요하고 뭐 최소 2개를 설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인증에 필요한 방법 수를 2개로 했고 그다음에 인증 방법을 전화랑 전자메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이 2개만 나타나고 최소 2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최소 1개만 하고 싶으시면 아까 앞서 나왔던 화면에서 숫자 1 버튼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용자들이 이거를 전화랑 메일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기본 직장 또는 학교 전자메일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메일 주소 이제 회사 메일을 분실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메일에는 이미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태이실 겁니다. 그래서 회사 메일 말고 개인 메일을 입력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개인 지메일 입력을 해서 인증 코드를 받고 확인을 이제 눌러주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뭐 SMS 인증을 받으시고 메일도 이제 인증 코드 받으신 다음에 설정 완료하시면 이런 식으로 완료 화면이 뜨시고 최소 인증 아까 2개라고 했으니까 2개 다 설정을 했을 경우에만 이제 마침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설정이 완료된 후에 만약에 그 사용자가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암호를 잊어버렸음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계정으로 돌아가기 이런 화면이 뜹니다. 사용자 아이디 부분에 나의 그 회사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문자 입력하신 후에 다음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설정했던 내 정보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암호를 초기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이랑 휴대폰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 2개 옵션이 뜨는 거고요. 하시면 설정이 완료가 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 암호를 재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재설정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다음은 그룹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생성한 사용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룹도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그룹이 있는데요. 우선 그룹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룹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룹 종류에는 총 5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오피스 365 그룹, 메일 그룹, 보안 그룹, 메일 사용이 가능한 보안 그룹, 그다음에 공유사섬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메일 그룹 그 두 번째 있는 메일 그룹은 말 그대로 그 그룹에 메일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구성원에게 자동으로 메일이 포워딩되는 그룹이고요. 그 내부 메일 그룹으로 쓰실지 아니면 외부 사용자들도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실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안 그룹은 이제 권한 부여가 가능한 그룹으로서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뭐 만드실 때 그냥 구성원을 초대하셔야 하는데 그때 이제 보안 그룹을 사용하게 되시면 초대하실 때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메일 사용이 가능한 보안 그룹은 말 그대로 메일 그룹과 보안 그룹의 기능을 합친 그룹이고요. 뭐 애저 AD 동적 구성원 불가, 장치 포함 불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첫 번째로 가서 오피스 365 그룹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까지도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메일 그룹의 역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사용자들에게 포워딩하는. 그래서 팀이나 아니면 쉐어포인트, 그다음에 플래너 이런 팀을 만들었을 때 오피스 365 그룹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5번에 있는 공유 사서함이라는 거는 이제 그룹 이 4개
그룹이랑 조금 기능이 다른데 회사 대표 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info 골뱅이 뭐 서포트 골뱅이 이런 대표 메일 같은 그 공유를 해야 하는 사서함을 만들 때 유용하고요. 공유 사서함이 이제 별도로 사서함 공간이 추가로 할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메일 히스토리를 쭉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관리센터에서 이제 아까는 사용자 메뉴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룹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그룹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지금 중앙에 보시면 뭐 SSPR 그룹이 있는데 아까 셀프 서비스 암호 재설정을 위해 만든 그룹 목록이 뜨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룹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용도에 맞게 뭐 4가지 그룹 중에 원하는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오피365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그룹 이름을 지으실 때는 나중에 관리하기가 쉽도록 정확한 용도가 드러나도록 짓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 그룹을 생성하실 때 뭐 미리 어떤 양식으로 이제 그룹들을 다 만드실지 그룹 이름을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피365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 보시면 그 공개 수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개 수준은 이제 비공개일 경우에는 그룹 구성원만 콘텐츠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공개의 경우는 조직 내부 사용자면 누구나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이 그룹을 만든 후에는 공개 수준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가장 아래에 소유자 부분에는 이제 소유자라고 하시면 이제 그룹 관리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 그 그룹을 관리하실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성원은 그 다음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세부 기능 편집을 위해서 설명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확장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설명 편집이라고 있으신데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름을 편집하실 수도 있고, 근데 주소는 편집이 불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조직 외부 사용자가 그룹에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하는 옵션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원하는 옵션을 켬, 뭐 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 설정이 다 완료되시면 이제 그 그룹을 클릭을 하셨을 때 구성원이라는 탭 부분이 있는데 이 구성원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 이제 소유자랑 구성원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구성원 탭을 클릭을 해서 구성원 모두 보기 및 관리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룹에 속하도록 설정하실 그 구성원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성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을 하신 후에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구성원 추가가 완료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추가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내가 속한 그룹이 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웃룩 그룹이라는 기능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그 메일 들어갈 때 쓰시는 아웃룩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받은 편지함에 뭐 내가 그룹에 초대가 됐으면 그렇게 추가가 되었다는 메일이 오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그룹 메뉴를 확장을 해보시면 내가 속한 그룹의 사서함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View Group in Outlook을 클릭을 하셔도 그룹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피365 그룹인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dd to the Team Site라고 해서 팀 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어포인트가 이제 그 오피365 그룹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나타나는 거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쉐어포인트 그 그룹 이름으로 된 쉐어포인트 사이트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팀 구성원들끼리 다양한 자료나 이런 걸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쉐어포인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웨비나 때 제가 또 추가로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룹에 뭐 메일을 보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 뭐 새 메시지를 클릭을 하시고 그런 메일 주소로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피365 그룹 메뉴에
구성원들이 동일한 메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수신한 메일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용이합니다.